스카이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계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요, 유치원 시인의 깃발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개념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요, 시의 표현 중에는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설적 표현은요,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역설적 표현은 모순된 표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순된 표현 속에 어떤 삶의 진실이나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어버이다. 아니, 무슨 어린이가 어버이야? 어른이 어버이지.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말이 되겠죠. 어른도 어린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 어린이도 어른에게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틀린 말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모순된 표현 속에 어떤 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이런 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 많이 나오는 표현상 특징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비유적 표현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원관념을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비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의 원관념은 내 얼굴이죠. 근데 내 얼굴을 뭐라고 그랬죠? 사과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사과가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같은 뜻처럼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거를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일치시키는 거, 내 얼굴은 사과다 하면은 은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에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비유적 표현을 쓰게 되면 대상의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비유적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설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기서 이것은 깃발이 되겠죠. 근데 깃발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래요. 자,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까 얘기한 원관념, 보조관념, 은유법이 되겠죠. 그런데 아니, 아우성이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가 있죠? 뭐가 좀 말이 안 되잖아. 우린 이런 거를 역설적 표현, 다른 말로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화자는요, 바닷가에서 깃발이 바다를 향해서 펄럭펄럭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자, 이 깃발이 바다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온몸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게 꼭 소리 없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는데요, 깃발이 펄럭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시각적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리 없는 아우성은 청각이잖아요. 시각을 청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거, 시각의 청각화, 이런 걸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은 깃발에 펄럭이는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푸른 해원은 그 깃발이 가고 싶은 곳, 그 깃발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되겠습니다. 향에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저의 손수건, 노스텔저는 향수, 여기서 향수는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요, 뭐 그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스텔저의 손수건, 이것도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여기서 나부끼는 건 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깃발이죠.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물결같이, 이건 직유법이 되겠네요. 그 밑에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여기서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깃발이 아니라 이건 깃대를 의미합니다. 깃대, 이거는 깃발이 아니라 깃대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깃대가 뭘 의미하느냐, 깃발이 만약에 바다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깃대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깃대는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게 하는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여기 나오는 애수도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근데 애수는 슬픔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슬플까요? 이상향에 가고 싶은데 깃대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인식과 비애, 그리고 애수는 백로처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직유법이 쓰였군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바닷가에서 바다를 향해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이상향에 가고 싶지만 깃대에 묶여 한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상황에 한번 빗대서 표현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죠. 우리의 이상,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런데 좋은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간절하게 좋은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더라도 여러분의 등급이 바로 깃대가 돼서 여러분의 이상 추구를 좌절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겠죠.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던가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영탄법이 되겠네요. 영탄법.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도 깃발이에요.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다 깃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시어들입니다. 근데 왜 슬프다고 그랬죠? 이상향 추구가 좌절됐으니까요. 그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탈출한 그는, 여기서 그는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상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존재, 이상 실현을 위해 애쓰지만 결국 좌절하고 마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깃발이 인간이라면 깃발을 매달았다는 건 그 깃발을 만든 사람? 이거는 창조주, 절대자, 이렇게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상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는 감탄사인데 누구던가 그는, 원래 그는 누구던가라고 했는데 누구던가 그는,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을 들게 하는 이런 표현상 특징을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이 시에서요 보통 시험에 좀 잘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깃발을 비유한 시어들, 아까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푸른 해원의 의미, 그리고 이념의 표대의 의미, 그리고 보다시피 표현상 특징이 좀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아무래도 좀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왔죠. 직유법, 은유법, 그리고 마지막에 영탄법과 도치법, 이렇게 표현상 특징도 한번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뒤에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낭만적, 서정적, 애상적. 애상이라는 건 슬픔이란 뜻이죠. 뭐가 슬퍼요? 이상향을 추구하는데 좌절돼서요.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갈망과 좌절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표현상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역설적 표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유법, 은유법을 통해서 대상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처음에 얘기했죠. 비유적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상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는 화자가 지금 바라보는 건 깃발이라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사물을 통해서 이 상향을 추구하지만 그 한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 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OX 문제와 서술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X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은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아니죠. 이건 반어가 아니라 역설이죠. 반어적 표현은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게 반어적 표현이고, 이 시는 좀 모순된 표현,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노스텔지의 손수건과 순정은 깃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이것은 손수건, 순정은 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영탄법과 도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 마지막 부분이죠. 누구던가 그는. 도치법이 뭐라고 그랬죠? 문장 성분 그 위치를 바꿔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들게 하는 표현상 특징 도치법이라고 그랬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상 실현을 위한 자기 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 실현은 맞아요. 푸른 회원이 이상향을 의미하고 그 이상향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내가 희생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희생에 대한 시어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X. 5번, 구체적 사물에 대한 추상적 형상화가 드러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깃발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죠. 구체적 사물이죠. 그 속에 이상향 추구와 좌절이라는 관념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대상에 뭔가 관념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다는 내용인데, 자,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깃발이 이 상향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근원적 한계를 의미하는 사어절 시어. 여기서 깃대를 얘기하는데 깃대를 사어절로 뭐라고 그랬죠?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라고 얘기를 했죠.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가 바로 근원적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시어는 깃발이 뭘 향해 펄럭였죠? 푸른 해원을 향해 펄럭였죠. 푸른 해원이 바로 이상향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애수가 의미하는 바, 애수는 일단 깃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애수는 슬픔이잖아요. 일단 이건 깃발을 의미하는 건데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상향 추구가 좌절된 것에 대한 비애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슬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맨 처음 공중에 매달주란 그는의 근은이 의미하는 거 이상향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인간을 만든 절대자 창조주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